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잠깐 좀 얘기를 했지만은, 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 부정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문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옳으냐.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첨가될 것이 정수로 해가지고 그 수적에 있을 것처럼 약배수 관계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나? 저기 뭐냐 임여집합. 그래서 요거는 먼저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걸 잠깐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이것이 식이 아니라 수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다. 그걸 따지는 부분인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주로 얘네들이 싸잡혀서 어느 단원에서 주로 나오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수로그의 앞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수열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 전반적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싶은 때가 있어. 출제자가 식이 아니라 그래프가 아니라 말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해석하는 방법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것이 그 문과 학생들한테는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해결이 되면은 확률은 공짜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계는 그건 암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라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형, 일반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도형들 이런 그림 몇 가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갖다 정리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걸로 끝내려 그랬었어. 처음에는 이걸로 끝내려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내가 왜 맨 처음에 그 수열을 갖다가 첫 단어로 사봤냐라는 거예요. 수원에서 미적분 때문이었거든. 그냥 오늘 수열의 일부분을 설명을 해버릴게요. 그리고 지수로부터 들어간 게 맞을 것 같아. 오늘이란 시간을 갖다 알차게 써버려서 수열 중에서도 뭐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따로 할게요. 그래서 그 수열의 일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오늘 수업을 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수업 자체는 겨울방학 수업 자체는 뭐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지수로부터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덜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진행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학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 없다?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뿐만 그런 게 아니라 탐구자 붙은 과목들이 있죠. 그건 예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뭘 알아야지 예습을 하지. 그치? 예습은 그런 거야. 미리 뭔가 해보는 건데 탐구자 같은 과목은 미리 예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가 먼저 읽어보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탐구, 그러니까 사탐이든 과탐이든 수리탐구, 수학도 수리탐구라는 이론을 옛날에 불렸거든. 얘네들은 예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복습만 찾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뭘 배웠나?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이렇게 떠올려보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수학에 있어서 문장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좀 웃기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가 되게 중요한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문장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수학은 그렇지 못해요. 수학에서는 문장이라는 것은 곧 명사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야. 정삼각형이 있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사를 생각해봐봐. 수학에서의 동사 뭐가 있을까? 이다, 아니다, 크다, 작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좀 더 커다란 의미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명사라는 게 나오면은 뭘 떠올리면 되지? 그게 집합으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사라는 게 나오면은 너희들이 집합을 생각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르막으로 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죠? 뭐 어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집합이 있대. 뭐 어쩔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쏜다? 보통 집합이 의미하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보겠지만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수학 자체가 서양 학문이란 말이야. 즉 영어의 문법 체계를 따라가고 있다. 이 생각을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A라는 집합이 있대. 그래서 뭐 어쩌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치? 어떤 명사가 나타나는 순간 그 명사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보지 말자.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거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죠? 잘 생각해봐봐. 그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 지금 안경 낀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왜 성립할 수 없는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가 처음에 이거 물어보면 두리번 쳐다본다니까. 그래서 2명이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 2명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야. 어딜 보라는 말 안 했잖아 내가. 어디에서 안경 낀 사람이냐고. 그게 빠져버리면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주에서야, 지구에서야, 이 건물에서야, 이 층에서야, 이 교실에서야 다 다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경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보라는 말이 없으면은 질문 자체가 성립해서 먹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지?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함수 fx가 있대요. 라는 말과 연속의 함수 fx가 있대요. 라는 말과 미분하는 함수 fx가 있대요. 라는 말과 다한 함수 fx가 있대요. 라는 말과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fx가? 아니라니까. 이 앞에 있는 말인 거야. 그냥 함수냐, 연속 함수냐, 미분하는 함수냐, 다한 함수냐. 그지?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그 서양 애들의 편지 쓰는 패턴을 좀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게 첫 문장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수학 시험들을 읽을 때 첫 문장을 놓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뭐 0보다 큰 A에 대하여 학습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0보다 큰 A를 까먹어. 그리고 A를 연락 구하는 거지. 0보다 크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니까? 뭔 말인지가 되시겠죠? 근데 니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자연수 뭐 P에 대하여 근데 자연수를 잠깐 까먹어. 그지? 이러면 굉장히 많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나왔어. 그럼 그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합 안쪽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걸로 생각을 하자. 아무 생각을 해주면. 그지? 그런 상태에서 문장이 나오면 여기서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 문장에 대한 이게 뭐냐면은 얘가 되게 또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명제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인 명제 패턴 하나 잡고 들어볼까?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가 필요 조건이고 누가 충분 조건인가요? 참고로 이거 맞춘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지. 그죠? 이씨 분명히 P가 좋으니까 충분.
Q가 P로여야 되는데 저 새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태에서는요, 필요나 충분 어느 쪽을 얘기하든 다 거짓말이에요. 읽어볼 것 같아. 니들이 까먹고 있는 게 있다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뭘 우리는 놓치는 걸까? 이게 참이라는 말이 없으면 필요나 충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될까? 그러니까 필요나 충분이라는 말은 어떤 명제가 참이를 때, 즉 이 문장이 참이를 때, 그러니까 얘는 주는 애, 화살표로 봤을 때 얘는 주는 애, 얘는 받는 애라. 주는 애가 어떤 애야? 뭔가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요. 뭔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충분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겠지? 그런데 다시 한번 갈게. 그냥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건 모르겠다요. 그냥 이런 문장이 있대. 근데 이 문장이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뭐가 되지? 그게 바로 대우명제가 이해가 되실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뜻이야. 즉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예요. Y가 아니야.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르는 거야? 대우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좋아하느냐라는 거야. 생각해 보고 싶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을 때 어떤 문장을 더 좋아할까 우리는? 긍정문과 부정문에서는. 또 변태가 아니서는 그지? 긍정문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죠? 부정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꼬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긍정문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가의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 그 뭐지? 한국 애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Don't you eat duck? 하고 물어본 거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걔네들이. 너 걔 안 먹지? 그랬더니 거기서 예스 그랬다는 거예요. 뭔 뜻이야? 먹는다는 뜻이죠? 되게 웃기는 문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놈의 새끼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그 낯이 들어가는 의문문을 물어보는 새끼들은 이상한 새끼들인 거야. 걔네들이랑 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긍정문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and하고 or 중 우리는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and를 또 좋아하지 않나요? 무슨 뜻이냐면 2의 배수 면서 3의 배수인 거야.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인 거야. 그럼 이게 6의 배수라는 게 뚝 떨어지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러면 이게 좀 섞여요. 애매해진다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and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 이걸 왜 명심하라고 얘기했냐? 문장을 잘 생각을 해봐봐. 수학이야. 한글로 돼 있다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고요. 문장이 이상한 거지. 그걸 고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내한테 불리한 문장을, 이게 불리한 문장일까? 유리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지? 그러다 보니 부정문 만들기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 그럼 이 부정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 문장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문장 부정,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야 되는 거는 부정을 나타내는 영어라니까, 영어야, 영어.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not이죠. 그리고 부정을 한다는 건 어떤 품사를 부정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동사야, 누구를 부정하는 건가요? 생각을 해봐. 니들 영어 못하는구나. 보통 부정을 한다는 것은 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사의 위치, 어디부터 있지?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조동사가 뜻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조동사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느낀 거지. 그지? 동사 뒤에다 그냥 붙이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문장에 안 이뻤나 보지.
그래서 do라는 걸 가져와서 붙여버린 거고요. will이라는 걸 갖고 와서 붙여버린 거고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한 문장 부정은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건 동사 부정이에요. 동사를 부정하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용사나 그러면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에는 부정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영어 선생이 아니라니까. 나는 수학 선생이야. 그죠? 이 세 가지에는 부정이 없어요. 부정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뭐뭐뭐.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맞아요? 정석지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 정석이 잘못된 거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은 부정이 없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형용사에 부정이 어디 있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문법에 모든의 부정이 어떠냐고 나와요. 그런 문법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누구나가 다 이 문장은 풀어봤을 거라고, 이 문제는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의 부정은 이거 뭐예요? 이거 웬만한 수학 교재는 다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요걸 배우기 전에, 이 문제를 배우기 직전에 너희들이 배우는 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배운 다음에 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 좀 찾는 거야. 어떤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그랬더니 틀렸다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말든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됐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그냥 쓰는 게 좋아. 자, 다시 갈게요.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의 부정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모든 중학생은 으로 시작하면 뒤에는 긍정문이야. 모든 중학생이 한 다음에는 부정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체계를 좀 가져갔습니다. 잘 들어봐봐.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의 부정문.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이건 뭐야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의 부정문. 이 안에 있는 모든 학생 남학생인 것은 아니다요. 되게 단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볼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남학생인 건 아니래.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남학생인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여학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교실엔 여학생이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어디에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가?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네?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 안 가는 애가 있다라는 뜻이겠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동사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하고 오래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두 문장 부정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두 문장 부정. 두 문장 부정. 두 문장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두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누가 있었다는 거냐? 이 사이에 접속사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인정하는 접속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therefore, nevertheless 이런 거 안 쓴다고. 수학에서 인정하는 걸로는. 접속사는 두 가지, 뭐하고 뭘까나? 그게 and하고 or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and하고 or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 사이에 뭐가 있고 이 문장을 갖다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너희들이 배웠느냐? 집합에서 배운 거예요. 집합에서 배운 거 몇 가지만 좀 살짝 좀 적어볼게. 어떤 내용들이 집합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별게 아닌 개념이 아니니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A 안에 몇 개인지 헤아릴 거야. B 안에 몇 개인지 헤아릴 거야. 그리고 요집합가 안에 있는 거는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뺄 거야.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억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세 개짜리도 기억을 같이 해주면 좋겠지? 잘 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런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등호로 하는 법이라고 그러네. 오케이? 자, 봐주세요. 우리는 긍정문보다 부정문을 싫어합니다. 부정문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게 좋은 거야.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and보다 뭐를 더 싫어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문장을 읽으면서 왜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문장이 나왔어. 이해가 안 갔어? 바꾸세요. 또 어떻게 바꾼다고?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낫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사건이라는 게, 여집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뭇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시다. A라는 집합이 있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었지? 안쪽을 들여다보라는 소리야. 근데 쟤는 우리 반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반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낫의 의미는 outside예요. 어떤 집합의 의미가 inside예요. 낫의 의미는 outside예요. 걔는 우리가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 우리의 바깥에 있는 거야.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시겠지? 그런데 이게 두 개 이상 나오면 우리가 싫어하는 문장이 된다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바꿔달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얘를 이쪽으로 바꿔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나?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해 줄게.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오는 문장도 우리가 싫어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왜 싫어하는 문장일까? 생각해보자. 부정사와 오어가 같이 나와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 애매해지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근데 애매하다, 애매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혹시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벤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려낼 수 있겠니? 얘가 어딘지 알겠어? A의 바깥쪽이면서 B의 바깥쪽인 거야. 표시할 수 있겠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합집합의 바깥쪽이야. 표시가 좀 쉬워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거보다 이게 표시하기가 더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가 되겠지? 벤다이어그램에다 표시하기 쉬운 게 좋은 문장인 거예요. 이해가 될까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드모르강의 법칙이에요. 두 문장 이상이 나왔을 때 부정하는 방식은 이건 무조건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강. 자꾸 이거 드모르강이라고 읽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 중에서는 불어를 제일 잘한다. 불어에는 니은 받침이 없습니다. 드모르강이 맞아요. 이거 불어입니다. 이거 불어입니다. 내가 잡다하게 하는 게 많아.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뭐랄까 좀 박학다식 이런 거 말고 나는 잡학다식한 거 있지요. 자질자질한 거, 그 뭐랄까 그
이렇게 놀이 같은 것들도 술도 조금 마실 줄 알고 당구도 조금 칠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놀자 그러면 낄 수는 있어. 잘하지는 못해. 어릴 때부터 추구했던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A, 교, B의 연집합이 연집합. 생각해보고 싶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더 좋은 문장이라고 우겨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더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왜 이게 더 좋은 문장일까?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부분이고요. 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굳이 이제 나중에 엔도와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A의 안쪽이면서 B의 바깥쪽을 얘기해요. A이면서 B가 아닌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설명한 방식이 뭘까? A면서 B가 아닌 거. A 빼기 B가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그리고 이 차집합은 여러분들이 졸라 많이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니 뭐 이런 얘기도 까먹어도 돼. 그거 안 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차집합 자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놈의 어디? 바깥쪽.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벤다이어를 그리니까 쉬워집니다. A 빼기 B는 여기를 얘기해요. 이놈의 바깥쪽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되실까? 그래서 일단은 두 문장 부정은 드모르강의 법칙을 보는 것이고 드모르강의 법칙에는 뭐가 존재한다?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낫이 적어지는 쪽으로. 그죠? 그리고 낫과 합집합이 없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죠?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내친 김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접속사와 부정사입니다. 접속사와 부정사. 자, 일단 수학에서 사용되는 접속사는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and하고 or가 사용되는 접속사인 거고요. 부정사는 말 그대로 not이 됩니다. 수학 문제는 커다랗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죠. 집합 문제냐 아니면 연산 문제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지. 뭐에 대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은 인사이드라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not이라는 아이는 outside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걔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야. 이거는 해 집합이란 말을 쓰죠. 실근 밑에.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얘네들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만 봐.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and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한 번만 좀 깔끔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가볼까요? 해석을 합니다. 매년 쳐먹기만 했네. 자, 한번 쳐먹어 볼까요? 자, I ate rice, 김치, and 불고기. 이 문장 하나를 갖고서 지금 10년째 써먹고 있는 것인데요. I ate rice, 김치, and 불고기. 나는 뭘 먹었나요? I ate rice, 김치, and 불고기. 여기서 포인트는 and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and입니다. 밥, 김치, 그리고 불고기죠. 근데 왜 여기는 and가 한 번만 들어가? 영어에서는 그래요. 마지막에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앞에 계속 and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밥과 김치와 불고기를 먹었다? and란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언급한 세 가지를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옛날부터 내가 애들한테 자주 했던 게 이건데, 자, and가 무슨 뜻이니? 그리고. 그리고가 무슨 뜻이니?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가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거 되시겠지? 언급한 걸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를 의미한다. y는 2x 빼기 3, y는 3x 더하기 1. 이 둘 사이에 and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둘 다 다를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데 여기가 되지 않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선이 적혀 있는 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이게 같은 뜻이었다. 올, 교, 연립 같은 말이라니까? 그죠?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지? 이 말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되게 싫어해. 이거 왜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난 이미 지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두 가지 하지 말라니까. 그죠? 이건 선형성에 위배됩니다. 문제에서 동시에라고 써있으면 다라고 받아들이자고. 그냥.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그냥 둘 다 던졌다고. 그렇게 반하고 이게 났다는 소리예요.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가볼까요? 그럼 5화는 무슨 뜻일까? 5화는. 다시 가볼까? I ate rice, 김치와 불고기입니다. 5화가 무슨 뜻이야? 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고. 그죠? I ate rice, 김치와 불고기. I ate rice, 김치와 불고기. 내가 뭘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표정 짓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거야. 뭘 먹었지? 그랬더니 밥 또는 김치 또는 불고기. 아니야. 내가 뭘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딱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이거 5화만 잡으면은 굉장히 큰 걸 잡는 거죠,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앞으로 대답을 해준대요. 밥만 먹었을 수도 있고, 김치만 먹었을 수도 있고, 불고기만 먹었을 수도 있고, 밥과 김치를 먹었을 수도 있고, 김치와 불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고, 김치와 불고기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과 김치와 불고기를 다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두 7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왜 7가지인지 알까요, 이거?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예요. 2가지지. 김치를 먹거나 안 먹거나 2가지지. 불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2가지지. 밥한테도 물어봐야 돼. 먹을래 말래. 그리고 얘한테도 물어봐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죠. 근데 왜 7가지냐고. 셋 다 안 먹은 거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뺀 거예요. 뭔 말인지가 되시겠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자꾸 한국식으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수학하는 것들은 국어를 더럽게 못해서 이게 문제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5화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언급한 3가지 중에 내가 먹은 게 어메이징하죠. 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적어도 라는 말이 뭔것이 있다고 같은 뜻이에요. 생각을 해볼까? 이 문장 그지? 이런 걸 생각해봅시다. 우리 반에 악력 기회가 없다. 의 부정문은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를 부정하는다고. 우리 반에 악력 기회가 없다. 의 부정은 우리 반에 악력 기회가 있다요. 그지? 그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우리 반에 악력기회가 있대. 저게 수학책에는 어떻게 적혀있느냐? 우리 반에 있는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다. 이렇게 수학책에는 적혀있습니다. 특히 정석책에는 그런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니들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 반에 여학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너희들이
이게 되게 웃기는 문장이 되는 거죠. 어떤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장을 읽을 때 거기서 걸렸던 거야.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움찔한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아, 있구나. 끝이에요. 어떤 X에 대하여 뭐뭐뭐 하다. 이런 거지. 이런 거. 그지? 어떤 X에 대하여 fx는 3이래요. 뭔 소리지? 얘를 만족하는 X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실근이 있다고? 끝이에요, 그걸로. 대단한 문장이 아니라고. 그지? 그럼 이건 뭐지? 모든 X에 대하여 fx는 3이래요. 이거는 먼저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항등식이에요, 이거는. 항상 둘이 같다는 거잖아. 이건 항등식이었다고. X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새끼. 개수비교 보고 끝내는 새끼.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표현을 쓰냐고.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문제를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아, 문제는 그들이 낼 거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 그들이 내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해결하자.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 A라는 문장이 있어. and B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A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야? A의 안쪽을 얘기한다니까? A의 안쪽을 얘기한다니까? B의 안쪽을 얘기한다니까? 둘 다 다리를 만족한 거라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집합에서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바꿔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A over B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I ate rice, 김치, or 불고기 한 가지만 먹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먹었을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입장에서만 안쪽일 수도 있고 둘 다의 입장에서 안쪽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입장에서 안쪽일 수도 있고 둘 다의 입장에서 안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하게 되는 거야. 예, 당연히 여기까지겠지. 그죠? 아까 이게 나왔던 거 잠깐 볼까? A and B의 여집합. 뭐라고? A의 안쪽이면서 B의 바깥쪽. A의 안쪽인 얘하고 얘가 나뉘게 되죠. 얘는 B의 안쪽이고 얘는 B의 바깥쪽인 거야. A의 안쪽 중 B의 바깥쪽.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A 빼기 B야. 그럼 얘가 된다는 거겠지. 그죠? 아동들아, 수학 문장 되게 단순해요. 수학 문장 되게 단순해. 한 가지나 확실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대학을 가가지고 원서로 되는 수학책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쉬워서. 영어 써도 훨씬 더 쉽다니까 이해가. 왜냐하면 전공 서적에는요 중문이나 복문이 없어요. 거기다가 단문이야. 해석이 되게 쉽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글로 옮기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지 않게 한문을 써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같지 않게 한문을 써대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글이 되고요. 실제로 옛날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 시험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친구들한테 이제 해석판을 좀 빌려가지고 공부를 한답시고 그 새끼는 나한테 왜 빌려주지? 그 새끼도 포기했었나? 해석판을 빌려서 공부를 하다가 1시간 만에 덮어버리고서 원서를 다시 공부했어요. 이유가 뭐냐? 해석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한글판이 아니라 중국어판인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줌들아, 니들 영어에 되게 많이 노출됐었어요. 차라리 영어를 공부하는 게 더 빠를 거야, 니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쉬워요. 나는 그냥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문장을 좀 해석해 주길 바라요. 이해가 되실까? 여기에 이겁니다.
연산이라는 건 계산을 얘기하는 거죠. 계산에서 AND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런 거.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되지? 뭐 동전을 기준 삼았어. 아버님은 뒤가 나오겠지 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가능해? 1, 2, 3, 4, 5, 6, 6가지가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1, 2, 3, 4, 5, 6, 6가지 만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겠지. 왜 12가지냐고. 동전 때문에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리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당 6개인 거야. 그런 게 2개가 있지? 그래서 곱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 AND가 의미하는 게 왜 곱셈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동전 또는 주사위 던지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덧셈이 되는지 알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 경우의 수에서도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덧셈이 기준이 된다는 생각,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좀 따져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연산에서 낫은 뭐가 되지? 말 그대로 이게 낫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고. 왼쪽이 크던가 오른쪽이 크던가 둘 중 하나의 소리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3이 아닌 A에 대하여 거기서 문제 나올 때가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A가 3이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3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2번 풀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같아요? 1도 아니고 3도 아닌 A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1도 아니고 3도 아니야. 그럼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하고 3 사이일 수도 있고 3보다 클 수도 있겠네. 3번 풀라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접속사하고 부정사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작게 이거 좀 이상했지. 이렇게 해서 접속사하고 부정사를 갖다가 구분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문제일 때 그걸 사용을 해주시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장 부정에다 포인트를 좀 넣었고 대응 형태를 갖다가 쓸 수 있으면 잘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다시 얘기하는데 문장은 너희들 입장에서 보기 좋은 형태로 고친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일단 문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추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문제 자체가 식이나 그래프가 별로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로 나오는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논리라는 게 그죠? 이해, 수긍 이런 말들이 갖다가 동반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이거랑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말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그건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과목 그게 물2였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 학력고사 시대고 시험을 16과목을 봤습니다. 환상이지? 시험 16번 붙었어? 했는데 그 물리학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준 새끼가 옆에 앉아있게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마다 나한테 물어봤어 그 새끼가. 공부를 더럽게 안 했던 새끼인데 내가 뭐라고 할까? 좀 셌어. 맨날 싸우고 다녔던 놈인데 미쳤는지 공부하고 싶었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나 얘나 지금이랑 비슷한 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은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걔한테 설명해 주다가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끼 덕분에 나는 물리투를 다 맞아버렸어요. 한국고사 때. 이 뭔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 되게 너희들한테 좋은 기회예요. 머리를 정리하는데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는 안 물어봐, 그죠? 뭐냐면은 총명인간 동수를 앞에다 앉혀놔요. 공부할 때 중얼중얼 거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 했었잖아. 뭐지? 예, 사람은 이렇게 듣는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 구분 잘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잘 구분한다, 이게 제일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인간 동수를 앉혀놓고 걔한테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갖다 너희들이 잘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걸 해야 돼. 그 공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 중얼거릴 수는 없잖아.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개만 들리면 되잖아. 4개 들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뭐 큰 소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꼭 고마워하세요. 귀찮아하지 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정이 싹틉니다. 굉장히 우정이 잘 싹틉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갖다가 일단 하나를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잠깐 끌어갈게요. 오늘 할게 조각조각해서 4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 잠깐 쉬었다가 정수로 먼저 가볼게요. 쉬었다가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건 없습니다. 일단 수체계는 잠깐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을 헤아리기 위해서 수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너희들 점서 배웠을 거예요. 저기 뭐지? 집합면제 들어갈 때 그 즈음하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복소수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학년 1학기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 둘을 헤아리기 위해서 자연수가 있었어. 없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0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연수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을 가져간 거야. 그랬더니 이쪽이 허전하잖아. 그래서 짝대기 2개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음수가 양수보다 기울음은 먼저 나왔습니다. 짝대기 하나를 붙였고 2개를 붙인 거야. 그지? 그리고 기억해둬야 될 건 한번 슬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양의 방향이라는 게 편리한 방향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좌에서 우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편리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것도 한번 붙여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왜 그랬었지? 행성과 위성의 공전과 자전 방향이, 금성 빼놓고요. 공전과 자전 방향이 다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나라 수학 강사 중에서 내가 지구과학을 제일 잘해. 자, 그래서 수학도 잘해. 잘해.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호가 왜 생각해요? 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과 뭐를? 부호를 연결시켜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을 싸잡아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 정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착해진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나눠먹기 시작했죠. 사과 하나를 갖다가 5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는 네가 먹고 3개는 내가 먹고, 그래서 5분의 3, 5분의 2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 유리수라는 개념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죠? 근데 유리수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하 분수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미 약분된 상태의 분수를 얘기해요. 약분이 끝난 상태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10분의 15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약분해주면 2분의 3이 되죠. 이 상태를 얘기해요. 이 상태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기하분수라는 걸 다른 말로 해주면 분모와 분자가 뭐지? 서로 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서로 소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상태를 갖다가 유리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리수 안에 누가? 정수가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은 3이라는 놈을 1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유리수가 나왔고,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었던 수들을 사람들은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대표적인 무리수 중에 첫 번째는 파이입니다.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지? 또 뭐가 있지? 루트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과들은 나중에 일하는 무리수를 또다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인지 정확하진 않아. 대신 대략적인 값은 외워두는 게 좋죠. 그지? 약 얼마라는 거야, 얘가. 약 3.14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경우 1.414 뭐 이 정도쯤 됩니까? 얘가 2.7 얼마쯤 되나요? 이런 몇 가지 정도는 대략적인 값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대략적인 값들을 알아두면 하다못해 나중에 찍을 때라도 도움은 돼요. 찍는 걸 갖다가 무시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갔어. 모의 문제 나왔어. 시간은 남았어. 마지막에 뭐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돼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어른 입장에서 그래요. 모의 문제가 나왔어? 찍었어? 틀리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그걸 맞췄다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개뿔. 우리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 열심히 찍어야지 뭐. 그죠? 근처가 찍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도 수학 한 문제 한국사 찍어서 맞췄어요. 도형 문제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종이 오려가지고 인공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서 맞췄어요. 창피해.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수학 만점 맞았습니다. 잘했다. 기특하다. 16과목 중에서 만점 맞은 과목이 8과목이야. 그래봤자 뭐 대단한 성적도 아니야. 전국 1% 안에 개인심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많았던 거지. 미친 새끼들이 많았으니까 애들이 많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지? 16과목 중에서 3과목에서 틀린 게 나머지 13과목에서 틀린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 3과목이 뭐였냐면은 국어, 영어, 물어봅니다. 이 3과목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좋아했던 과목들이 있는 거야. 반장을 하겠지.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와! 미쳐버리겠다니까. 국어가 이게 50점 만점에 41점인가요? 이 정도면은 서울 안에 있는 4년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더럽게 못 본 거지. 생각을 해보고. 못 본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점 만점에 한 문제당 1점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문항에 41문항을 맞힌 거고 40문항 중에 27문항을 맞힌 거예요. 이 정도면은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4년제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환상이지. 20점 만점에 한 자리를 맞췄어 내가. 와! 그래서 이 3개에서 틀린 것만 합쳤을 때 이게 몇 점 깎인 거냐? 9에다가 13에다가 11, 20, 33점을 깎은 거야. 저희가 나머지 13과목에서 틀린 것보다 얘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시겁하다. 이게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지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 국토지리였구나. 그런 시험도 봤어요. 이과들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토지리 같은 경우가 10문항이었는데 9문제를 찍었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야. 내가 서울지리도 잘 모르는 새끼가 아니고 화강지대가 어딘지 석회암지대가 어딘지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돼? 공부하기 진짜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었는데 9문제를 찍어서 8문제를 맞췄어요. 잘했지. 되게 기특하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찍어서 맞추는 문제 중에 하나 그거인데 우리나라 영토가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까지인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요. 동경 132, 북위 37.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해서 맞췄어. 그렇게 해가지고 난 대학을 간 사람이라서 너희들은 공부해서라.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유리수, 무리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복수, 그러니까 허수가 되는 거였죠. 허수는 안 다루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2학년 이후부터 안 다룹니다. 경우의 수에서 가끔가다 아이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지 안 다룹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 체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고 있지. 일단은요 약배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간 상태에서 A 곱하기 B가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포인트는 정수입니다. 얘네들이 이 두 아이를 뭐라고 불러? C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A, B의 배수라고 부르는 거죠. A의 배수이기도 하고 B의 배수이기도 한 거죠. 공배수라고도 부른다. 공통된 배수이기도 하니까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볼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가 굉장히 독특해지는 겁니다. 0이라는 놈은 모든 정수의 배수가 되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인 거지. A 곱하기 0은 0인 거고 A가 정수면 여기는 다 정수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 즉 얘는 A의 배수인 거죠. 이해가 될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0이잖아. 5가 들어가도 0이고 7이 들어가도 0이고 즉 0은 5의 배수인 것이기도 하고 7의 배수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의 배수이기도 하고 0은 모든 수의 배수입니다. 기억해도 돼요.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까? 모든 정수의 약수다. 즉 A에다가 1을 곱하면 A가 되는 거고 A가 정수라고 이렇게 되겠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1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놈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됐나요? 그리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2의 약수는 몇 개인가요? 왜 4개인가요? 1, 2, 마이너 1, 마이너 2가 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죠? 정수라는 게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자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겠지? 그래서 일단은 정수라는 개념에서 부호가 항상 쫓아다닌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의 모든 약수들의 총합은 그냥 재는 거예요. 양수 2개, 음수 2개가 부호만 만든 상태다. 어떤 수의 약수건 간에 모든 약수들의 총합은 무조건 제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약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무슨 약수라고 나오지? 양의 약수라는 말이 문제에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이 약배수에서 주로 뭘 물어봤었지 정도는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물어봤던 건 뭐냐면요. 약수의 개수라든가
보통 양의 약수를 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약수의 개수는 곱하기 2 하면 돼요. 양의 약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의 약수는 1, 2, 5, 10. 양의 약수가 4개잖아. 그냥 약수는 8개인 거예요.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라든가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거. 그리고 양의 약수 중 누구의 배수인 이런 문장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걸 갖다가 예문으로 삼아서 살짝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72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였느냐 라는 건데요. 소인수분해라는 부분입니다. 에서 소를 가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식이나 수나 마찬가지예요. 분해를 해서 모는 게 좋다. 분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리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은 이런 뜻이야. 요 부분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2개 합쳐놓으면 요런 뜻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죠? 일단 얘부터 좀 정리해볼까? 인수가 뭐야? 인수가? 약수와 같은 뜻입니다. 비슷한 뜻이 아니라 인수와 약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소인수는 무슨 뜻인 것 같아? 소수인 약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가 뭔지는 알지? 2, 3, 5, 7 이런 것들.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애들. 그래서 자연수를 3파트로 나눕니다. 옛날에 배운 것들 기억을 더듬어보자고. 일단은 소수가 있어요. 합성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뭘까?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1이 있어요. 가끔 사람을 놀리켜. 고마워. 자, 그래서 이 3가지. 그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는 건데, 옛날에 중학교 때 자주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 49의 소인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 남말 뜻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의 약수들을 다 적어보는 거야. 그 중에서 소수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답은 7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낱말 뜻이 명확해야 돼. 낱말 뜻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소인수 분해, 그리고 식이 나오면은 인수 분해. 이것이 식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다 내치기가 다시 해야 될 게 서로소가 무슨 뜻이죠? 서로소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소예요. 그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겹치는 게 없는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자꾸 서로소를 갖다가 소수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소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21 소수 아니잖아. 그지? 20 소수 아니잖아.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서 72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72를 갖다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좀 어떻게 됩니까? 2가 3개 있고요. 3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법칙처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72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죠.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누구로 나누면 떨어질까? 여기에 들어갈 라인. 이게 양의 약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약분돼서 분모가 안 남는 상태. 이렇게 되겠다. 이때 분모에 5나 7 같은 게 있으면은 약분이 되니까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2나 3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게 몇 개까지 가능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몇 개까지 가능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제일 작은 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0이에요. 0제곱. 2가 없는 것부터 하나, 둘, 3까지가 가능하죠. 그 이상 되면은
약분돼서 분모에 남으니까 약수가 아닌 거다. 그럼 여기도 들어가 있으면 게 뭐가 가능한 거야? 0, 1, 2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야? 3 더하기 1. 그 더하기 1이 0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가능하고 3가지가 가능해. 그래서 12가지야. 왜 12가지야? 0에 대해서 3가지, 1에 대해서 3가지, 2에 대해서 3가지. 그런데 조금 전에 배웠던 AND OR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얼마 들어가는지 결정해야 돼. 그리고 이 안에도 얼마 들어가는지 결정을 해야 돼. 두 군데를 다 결정해야 되죠. 내가 지금 다라 그랬나요? 다라는 말이 사용되면 그게 AND인 거예요. AND는 곱셈인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돼.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양의 약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양의 약수는 일단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된다? 12개의 양의 약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좋다 말이야. 그 12개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인가요? 그 12개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그 12개의 양의 약수 중에서 12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그죠?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약수 중에서. 자, 일단 가볼까요? 첫 번째, 짝수인 양의 약수.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양의 약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여기에 얘네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얘네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양의 약수인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근데 그게 꼭 짝수였으면 좋겠어. 짝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2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소인수 내를 했을 때. 즉, 이 네 종류 중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가 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죠. 이쪽은 상관없으니까 3가지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3의 배수인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에 최소한 3이 있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고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지.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의 배수인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 않는다? 일단 안 되는 게 얘네들 안 되지. 1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되지. 12의 배수이려면 3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게 얘하고 얘니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4가지죠. 4가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는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나서 되는 게 누구 이상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72의 양의 약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넘어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4종류로 하면 된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에 대해서 0제곱, 1제곱,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겹쳐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요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러한 양의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갈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전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더하기 Y를 곱했습니다. 이게 전개를 시켜라 라는 소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AX, AY, BX, BY, CX, C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뭔 소리지?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곱한 모든 아이들의 총합 이렇게 되죠. 다시 가볼게요. 얘네들의 총합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 안에 어떤 애들이 있지?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곱한 애들이 여기 다 적혀 있죠. 걔네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지. 자, 이쪽에도 적어볼게.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곱한 모든 애들의 총합이죠. 다시요. 전개가 뭐라고?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곱한 모든 6개의 총합이 전개였지.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그리고 3의 0제곱, 1제곱, 2제곱. 이것이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동들아, 이런 걸 더하는 방법을 어느 단원에서 배운 거 같니? 등비수열. 끝나? 이식 곱한 거잖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겠지.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수열에서 등비수열, 등비급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 문제를 틀렸어. 왜 틀린 거야? 그럼 이거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냥. 이게 수열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그걸 안 하지 뭐, 그 부분을 어떤 수정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해. 그지? 자, 총합을 구했으면 곱도 한번 구해볼까? 이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뿐인데요. 자, 여기는 뭐가 있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가 있지?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여기는 뭐가 있나요? 이쯤이 되나?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다 있겠다. 그죠? 여기 있는 거 싹 다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건데요. 잠깐 볼래? 여기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야. 여기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은 2의 0제곱을 몇 번 곱하게 되니? 3번 곱하게 되지. 왜 3번인지 알겠어? 여기가 3개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 2의 0제곱을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야? 싹 다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2의 1제곱은 몇 번 곱했을까? 역시 3번 곱하지 않았을까? 얘도. 거꾸로 갈게요. 얘는 몇 번 곱했을까? 4번 곱하지 않았을까요? 자, 얘네들을 싹 다 곱했다고 생각해. 이게 선형적 사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2의 0제곱 몇 번 곱했어? 3번. 그럼 2의 1제곱 그것도 3번이야. 그럼 2의 0제곱과 2의 1제곱을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2의 2제곱, 2의 3제곱을 각각 몇 번씩? 3번씩. 이러면 되는 거 맞아요? 2의 0제곱도 3번, 2의 1제곱도 3번, 2의 2제곱도 3번, 2의 3제곱도 3번. 즉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을 곱한 놈을 3번씩 곱한 거잖아. 뭔 말인지 되실까?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려? 2의 0제곱은 3번인 거야. 2의 1제곱도 3번인 거야. 2의 2제곱도 3번인 거야. 2의 3제곱도 3번인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뿐이에요. 그래서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을 3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지. 자, 그러면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은 하나, 둘, 3번씩. 3의 0제곱, 1제곱, 2제곱은 하나, 둘, 셋, 4번, 4번씩 곱하게 되는 거네. 이게 양의 약수의 총 곱이 되겠다. 그죠? 다시 가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에서 3의 4제곱까지 곱하기 5의 0제곱에서 5의 2제곱까지. 이해됐나요? 모든 양의 약수의 총 곱은 어떻게 될까요? 2의 0제곱이 5, 셋.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이 5, 셋. 15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가 되실까요?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요. 안 물어봐. 그냥 따져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질 줄 알면은 실전 문제를 봤을 때 뭐 별거 아닌 것들을 금방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정수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안 물어볼 줄 알면서도 가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난 너희들이 점검을 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전개라는 게 이런 뜻인가 봐요. 이 부분은 특히 문과 학생 눈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졸업하는 애들이 얘기했지. 전국에서 80%라고. 3등급 밑에는 모르는 건 아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말씀도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자, 해서 일단 약배수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찰칵 잘라내고 다시 한번 잘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뤄야 될 게 잉여집합이라는 게 아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잉여가 뭔지는 아냐? 잉여인간. 그거 나쁜 거잖아. 그거. 그죠? 짜투리인간이야, 짜투리인간. 그죠? 잉여라는 거는 이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의 구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홀짝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홀수가 무슨 뜻이야? 홀수가 무슨 뜻이야? 짝이 없는 거. 왜? 그럼 짝수는? 짝이 있는 거야? 멋진데? 자, 보자. 보통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죠. 수학적 정의잖아요. 그죠?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수지. 왜 거기만 이름 붙였어? 왜 3으로 나눈 거에는 이름 안 붙였어? 왜 4로 나눈 거에는 이름 안 붙였어? 그러면 홀짝이란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일반론이 중요하니 아니면 특수론이 중요하니. 그죠? 일반론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앞으로 난 너희들 홀짝을 하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정수의 구분을 하는 방법이 바로 잉여집합입니다. 잉여집합이라 함은 누군가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면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아니면 얼마야? 0 아니면 1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집합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놈과 1인 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 집합으로 나누고 싶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집합, 1인 집합, 2인 집합 이렇게 세 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가 되시겠지? 5개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얼마로 나눈? 5로 나눈 나머지를 살펴보면 돼. 이거 돼 있지? 그걸 잉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수의 구분은 다시 한번 몸으로 나눈 나머지 다 같은 수들의 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좀 살펴보십시다. 일단 기본 성질부터 좀 알아내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인데요. 내가 배웠던 부분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배웠는데 까먹었지 니들 뭐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게 문제를 풀다가 두 가지 해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방법과 나중에 배운 방법. 그러니까 전에 배운 방법과 후에 배운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어릴 때 배운 게 우선입니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 어린애들도 이해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자, 보통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라는 건데 사칙연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편의상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A0라는 집합과 A1이라는 집합과 A2라는 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A0라는 집합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들의 집합.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의 집합. 여기는 3, 6, 9 뭐 이런 수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1, 4, 7 뭐 이런 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의 집합. 이렇게 정리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표현법부터 또 정리를 해줘야 되나? 보통 3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3 곱하기 정수 이렇게 표현하죠. 단 K는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KL. 또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잘 봐. 이 표현이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용어인가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인가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고1 과정을 내가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썼나요? 안 썼나요? 학교에서? 안 썼나요? 그게 문제지.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을 7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피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 제수, 나누는 수. 20을 7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이런 거겠지. 20을 7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맞나요? 이 표현이 니들이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잖아. 이게 fx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문자를 쓰는 이유가 뭐야?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문자도 숫자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수학이잖아. 그지. 요걸 갖다가 좀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에 나머지라는 게 나머지. 여러분들 그 나머지를 어릴 때 초딩 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 3개씩 묶음을 만들죠. 그때 낱개로 남아있는 게 몇 개냐? 이게 나머지지. 다시 가볼게요. 12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나요? 127을 5개씩 다 묶었나요? 왜 다 안 묶었지? 120을 쌩깐 거야. 왜 120을 쌩깠지? 얘가 5의 배수인 걸 아는 거야, 우리가. 그죠? 얘는 나머지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쌩까는 거죠. 즉,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5의 배수임에 틀림없는 거는 쌩까면 되는 거네.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7의 배수임에 뻔한 게 있으면 쌩까면 되는 거네. 그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자, 얘가 무슨 소리야? 3개씩 L개의 묶음이 있고 낱개가 하나가 있는 거야. 하고 말은 아니면 무슨 뜻이야? 묶음을 만들려니까 2개가 더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 3개짜리 묶음을 만드는데 2개가 필요해? 그럼 여기 몇 개 있다는 소리야? 하나 있다는 소리죠. 묶음 만들고 하나가 남았어와 묶음 만드는데 2개가 필요해가 같은 말인 거라고. 뭔 말인지가 되시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다 똑같은 내용이야. 누구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문제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물론 공차가 정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물론 L은 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KLM 3M 더하기 2 또는 3M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수 헤아링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지? 자, 보십니다. 개수 헤아링이에요. 이게 좀 재미난데, 27에서 63까지 정수 개수 모두 몇 개입니까? 헤아리는 방법을 구체화시켜놔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1부터 63까지 몇 개니? 이거는 그냥 63개죠. 그죠? 1부터 63까지는 63개야. 그지? 자, 1부터 26까지는 숫자가 오늘 몇 개인가요, 정수가? 26개겠죠. 그런 다음에 겹치는 문자들을 지워주세요. 그럼 뭐부터 뭐까지 남니? 27부터 63까지가 남겠지. 자, 원래 몇 개가 있었다고요? 63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를 버렸다고? 26개를 지워버린 거죠. 기억해두세요. 정수에게 헤아리는 방식입니다. 연달아 있는 정수에게 헤아리는 방식은 맨 뒤에서 맨 앞에 있는 수를 뺍니다.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빼가지고 1 더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맨 뒤에서 맨 앞에 있는 수를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정수는 몇 개라고요? 맨 뒤에서 맨 앞에는 또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래라. 나 여기서 뛰어 내려버릴 거야. 자, 마이너스 4가 있게 되겠죠? 그지? 그걸 빼준 겁니다. 그래서 11개가 됩니다. 그지? 개수 헤아리기 재수생도 실수로 틀린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억울하겠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죠? 자, 이제 실전으로 가서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요건 좀 쉬울까? 1부터 100 사이에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33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3부터 99까지 그지? 33개 근데 이런 거 쉽다 말이야. 다시 가볼까요? 273에서부터 859까지 7로 나는 나머지가 3인수는 몇 개인가요? 이거는 왜 어렵냐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쉬웠어. 왜 쉬웠냐고. 두 번째는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잘 봐준다. 간단하게 요거부터 갈까요? 235에서부터 826까지 일단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쉽게 이것도 가자고. 그지? 제일 작은 3의 배수는 얼마일까요? 자, 2, 3, 5를 다 더하면 10인가요? 그럼 얘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정 보완이 한 번쯤은 짚어야 될 것 같구나. 자, 볼까요? 여러분 2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2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니? 홀짝. 즉 1의 자릿수를 살펴보는 거지. 그러면은 1의 자릿수가 홀수면은 말 그대로 나머지가 1인 거고 1의 자릿수가 짝수면은 나머지가 0인 거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을 거야. 자, 가볼까요? 3의 배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 나나 각 자릿수의 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8 정도 될까요? 2 더하기 5 더하기 8 15가 됩니까? 15는 3의 배수 맞나요? 얘 3의 배수인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얘가 2 곱하기 100이야. 얘가 5 곱하기 10이야. 얘가 8 곱하기 1이야. 얘를 어떻게 썼지? 2 곱하기 99 더하기 2 곱하기 1. 얘는요, 5 곱하기 9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얘 3의 배수지. 볼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 걸. 이것도 3의 배수지. 볼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2 더하기 5 더하기 8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야.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겠지? 이 숫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그러면 제일 작은 3의 배수는 누굴까요? 237이라고. 얘보다 2 큰 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거기다 2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 4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4의 배수는 100이 4의 배수야. 그래서 몇천 몇백 몇 했을 때 몇천 몇백은 안 보는 거야. 왜? 몇천 몇백은 4의 배수거든. 요 끝에 두 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10의 자리하고 어디? 1의 자리 두 개만 전화보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걸 보면서 나머지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자, 5의 배수는 또 어디를 보고 알아낼 수 있지? 5의 배수는 이것도 역시 1의 자릿수를 보는 거죠. 그지? 그리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면서 and 3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1의 자리가 짝수 2여야 되고 각 자릿수들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나? 7의 배수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8의 배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물어보지 2학년 이후는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9의 배수 하나 집어넣고 끝내버릴게요. 9의 배수를 확인하는 방법 역시 각 자리의 수들의 합. 이렇게 해서 9의 배수.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자, 이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를 다 적어볼 거야. 첫 번째 3의 배수가 2예요. 그 다음 3의 배수는요. 여기다가 3을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40이에요. 그 다음 3의 배수는 또 3을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거야. 요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이지. 16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거기서 1을 빼면은 3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825까지가 3의 배수예요. 얘가 몇 개냐? 몇 개냐고, 몇 개. 그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동들을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니?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3 곱하기 얼마? 꼴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죠? 자, 다시 가볼게요. 얘는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얼마지? 79 아닌가요? 80 아니? 3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81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지? 2, 20이니까 7, 5 이렇게 되는 건데 아줌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몇 개인지 어디를 보면 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니? 주황색을 보면 해야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인 거야? 75부터 275까지. 개수는 맨 끝의 수 275에서 이 앞에 있는 거 78을 빼는 거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될까? 그래서 답이 197인가 합니다. 이해가 될까? 개수 헤아리기를 못해서 틀립니다. 등차 수열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려놓고 나서 실수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절대 실수 아니야. 이거 몰라서 틀린 거야.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로 가볼게요. 비슷하게 갈까? 300대로 갈까? 325에서 796까지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5로 할까요? 정말 싫지? 그죠? 어쩔 수 없어. 이런 데 나왔다. 치자. 어떻게 되지, 이거는? 일단은 가장 작은 이걸 만족하는 수부터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새끼가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자. 325를 7로 나눠볼게. 그러면 7, 4, 28이 되겠고 45니까 7, 6에 42 해서 나머지가 3이다. 그죠? 근데 나는 나머지가 5가 되길 바란단 말이야. 하여튼 나머지가 5가 되길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낱개가 2개가 더 많아야 되겠지. 제일 작은 게 327인 거예요. 그 다음은 얘보다 7 큰 거라니까. 7을 계속 더했을 때 나머지가 똑같이 5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것 같아? 맨 아까 맨지만 알면 구할 수 있다니까? 중간 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얘를 찾았어? 멈추세요. 자, 이제 맨 마지막 거로 갈 거야. 자, 796. 7로 나눌 거야. 9. 하나. 26. 그러면 또 몇 개니? 3개. 5. 땡 떴다. 낱개가 5가 맞네. 그럼 마지막 수가 796인 거야. 이걸 어떻게 쓸 거냐? 7로 나눈 나머지가 5.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1. 어떻게 썼냐 말이야.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가볼까? 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5. 얘도 7로 나눈 나머지가 5.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요? 이거 보면 된다니까. 46덩어리에다 낱개가 3개였고 거기다 2를 더했어. 덩어리는 그대로 46덩어리란 말이야. 이해될까? 여기는 113덩어리였다니까. 이해가 될까? 모두 몇 개야? 113에서 뭘 빼야 돼? 이 앞에 있는 거 45를 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야? 어려운데? 8. 68? 맞다고 해. 나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제거거든. 이해가 되실까요? 정수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개수라는 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내용 가지고서 이제 저쪽 들어가서 뭘 물어보지? 아직 우리 정리 안 된 거야. 자, 요만큼 뭐에 해당하는 거야? 개수 헤아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 보고 잘라낼 때 잘 잘라내야 돼요. 오케이, 말이? 자, 일단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들어갈 거야. 요거까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A0라는 아이가 제로의 원소이고 A1이라는 아이가 A1의 원소이고 A2라는 아이가 A2의 원소일 때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요거 잠깐 볼까요? A2의 제곱 곱하기 A1 2배의 A1? 이렇게 할까요? 아이씨, 이것도 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자. 얘는 어디에 포함할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수학에서 이름이 왜 중요한지. 지금 인여집합이란 말을 내가 쓰고 있지. 그지? 즉, 집합을 뭘로 구성하고 있지, 지금? 낱개로 구성을 하고 있죠. 집합의 이름을 갖다가 낱개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낱개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지? 얘기했잖아. 나머지 정리야. 몫을 안 물어보겠다는 뜻이라니까?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수학에서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버린다고. 인여집합이야. 낱개가 중요한 거야. 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A2는 뭐지? 보통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3m 더하기 2 꼴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수를 갖다가 제곱을 하잖아.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하래? A1 3L 더하기 1 이런 걸 곱해보라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새끼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일단 그냥 계산을 해볼게. 9m제곱에 곱에 9배 12m 더하기 4에다가 3L 더하기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씩 곱할 거야 그냥.
27 ln 제곱 더하기 9n 제곱 순서대로 다 쓰자. 36 ln 더하기 12l 더하기 12l 더하기 4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질문입니다. 얘를 3으로 나누면 나오죠. 얼마예요?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127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였지? 127을 5로 나눈 나머지? 7이었나요? 아, 자, 2였지. 5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7이 돼? 자, 2가 되겠지. 그때 뭐라 그랬지? 120을 쌩 갖다 냈죠. 왜? 5의 배수는 t는 붙으니까 안 본 거지. 여기서는 누구를 안 본 걸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거지. 3이 있는 새끼는 다 쌩까면 되는 거지. 3의 배수를 다 쌩까면 되는 거지. 누가 3의 배수인지 알아보겠어요? 누가 3의 배수인지? 문자가 있는 애들은 다 3의 배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나는 누구를 안 보겠다는 소리였어? 문자가 있는 건 안 보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럼 애시당초부터 뭘 보면 되는 거였지? 상수항만 보면 되는 거였어. 상수항만 보면 되는 거였지 2의 제곱 곱하기 1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애시당초부터 2의 제곱 곱하기 1만 보면 되는 거였다고요. 맞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은 얼마니?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있나요? 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뜻이야? 잉여집합이야? 나머지만으로 문제 풀어. 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만으로 문제를 풀어. 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약배수 문제가 나왔어. 혹은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할 때 처리하는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될까? 이런 건 어떻게 될 것 같아? 2배 A1 빼기 A2의 제곱은 넣어보겠는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돼? 1의 2배인 거야. 2 빼기 2의 제곱 4예요. 그럼 얼마니? 아동들 질문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이런 데서 걸린다는 거예요. 음수라서 움찔한다는 거. 얘가 3 곱하기 얼마 더하기 꼴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지? 또 다른 개념으로는 0에서 2가 부족하지. 0은 3의 배수야. 3의 배수에서 2를 뺐어. 그럼 낱개는 1개죠. 2개가 부족하다는 건 1개가 남는다는 뜻이라니까. 3으로 나눈 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로 나눈 나머지 이랬는데 5로 나눴는데 5의 배수를 만들려니까 3개가 부족했대. 2개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합쳐서 5개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지? 자연수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중 제일 작은 게 누구냐? 2예요. 자꾸 그걸 놓치더라는 거야,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중, 자연수 중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실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 뭐만 갖고 문제를 풀면 돼? 나머지만 갖고 문제를 풀면 돼. 그게 인묘집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갈 거야. 뭐냐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만들고 싶어. 몇 가지나 가능합니까? 경우의 문제죠. 근데
나는 미적인데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경우에서가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수열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져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런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인계집합입니다. 여기 있는 수들을 갖다가 3의 배수라고 나왔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들로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들의 집합, 1인 수들의 집합, 2인 수들의 집합으로 나눴을 때 그지 누가 들어가지? 3, 6, 9 세 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들이에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1, 4, 7, 10이고 2, 5, 8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세 수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잘 봐. 얘는 3 곱하기 1 더하기 0이야.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0이야.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0이야. 얘네들을 그냥 0이라고 읽을 거야. 무슨 뜻이야? 얘도 나머지가 0이고 얘도 나머지가 0이고 얘도 나머지가 0이고 그냥 0으로 인식할 거야. 같은 이유로 얘네들을 1로 인식을 할 거야. 얘들을 2로 인식을 할 거야. 그러면 0, 1, 2를 더해서 몇 개?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자, 니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0, 1, 2만 쓸 수 있어. 3번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3의 배수 얼마부터 만들어갈까? 또 까먹었지. 0은 모든 수의 배수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가 0인 거예요. 두 번째, 3을 만들 수가 있겠지. 세 번째, 6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 9는 못 만들어요. 왜? 0, 1, 2 중 3번 더해서 9를 만들 수가 없어. 6을 그러니까 2를 3번 더해서 6밖에 안 되잖아. 9를 만들지 못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낱개들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들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게 0 아니면 3 아니면 6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러면 세 수합이 0되게 만든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거 3개 더했을 때 말고는 없어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이렇게 니들이 1학년 때 배웠었다고. 그래서 답이 한 가지예요. 좀 더 힘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자, 두 번째 3을 만드는 방법. 0, 1, 2로 3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3을 만들 수가 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중에 3개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게 뭐야? 4C3이에요. 이건 뭐지?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지? 3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나오고요. 이건 4가지가 나와요. 자, 6을 만드는 방법.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6개 만들어주겠지. 2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3이지. 이것도 한 가지예요. 이건 4가지. 이거는 36가지. 그래서 42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죠?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뭔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거는 같은데 어디선가는 또 해본 거는 같고 애매한 부분이 남아 이렇게 정수로 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줘. 수원과 수투에서 처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본인들이 나 말고 너희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오히려 수원이에요. 지수, 앞부분, 수열, 맨 뒷부분, 가운데에 뭐가 있어? 도형이 있어. 삼각함수. 이건 수원이 훨씬 더 점수 따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너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수투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그대로 어디인 거야?
미적분이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숫자하고 미적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긴 할지 모르겠지만 점수를 받는데 치명적인 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문과는 더더욱 수원은 확통이라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단원에서 이걸 갖다 딱 부러지게 정리해 준 데도 없어. 근데 수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아니 뭐라고 쥐푸르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알지? 라고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긴 있어. 혹시 이거 알까 싶어가지고 야 이거 알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있어요. 그때 명확하게 얼굴 표정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아니가 보다 그냥 설명하면 돼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될까요? 오케이, 정수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한 번 더 끊어왔다가 여기까지입니다. 쉬세요. 예. 자, 일단 도형 일반론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간을 조금 쪼개가지고 수열에서 필요한 몇 가지 내용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도형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각형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이런 도형을 배우려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손을 띌 것을 아무렇게나 둔 겁니다. 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넓이를 S, 이 넓이를 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필요하죠.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가 뭐가 되는 거지? AH를 2로 나눈 건가요? T가 BH를 2로 나눈 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S 대 T가 얘 대 얘죠? 약분이 됩니다. A 대 B라는 게 나오게 되죠. 기억해야 될게요. 길이의 B가 넓이의 B가 됩니다. 그죠? 그걸 기억을 하나 하고 들어가세요. 길이의 B가 넓이의 B구나. 됐나요? 자, 두 번째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도형 중에 하나가 얘를 먼저 할까? 삼각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선을 한번 보여볼게요. 수선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A 대 B가 넓이의 B는 당연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맞아 떨어지는 거야. A 대 B는 넓이의 B.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높이를 H라고 했던 했을 때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지? 보통 피타고라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항상 어릴 때 배운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도 피타고라스를 좀 정리해 볼게요. 공통변은 H가 되겠지. H의 제곱을 찾는 방법이 이쪽에서는 X제곱 빼기 A제곱이 되겠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Y제곱 빼기 B제곱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지?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A제곱 빼기 X제곱이 B제곱 빼기 Y제곱 같더라 라는 공식 하나 성립하게 되겠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위치를 잠깐 좀 바꿔볼까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X제곱 빼기 Y제곱과 같아진다 라는 공식이 하나 성립하겠다.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니까 B제곱 빼기 A제곱이 Y제곱 빼기 X제곱 같다. 이런 공식이 하나 성립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는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식들이 아니에요. 형태를 기억하는 거지. 다시 갈게요. 길이의 B가 넓이에요. 이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지? 자, 가보자. 어떤 일이 성립했는지. 4개는 족하죠. 자, X제곱 빼기 A제곱. 위에서 아래쪽으로 제곱의 차는 Y제곱 빼기 B제곱. 위에서 아래쪽으로 제곱의 차랑 같대요. 그지? 자, A제곱 빼기 X제곱. 밑에서 위쪽으로 제곱의 차는 밑에서 위쪽으로 제곱의 차랑 같답니다. 됐나요? 자,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놈은 X제곱에서 Y제곱 뺀 놈이랑 같대요. 제곱의 차가 같대요. 그지? 또 하나가 뭐였지?
b제곱 빼기 a제곱은 y제곱 빼기 x제곱 같다. 생각해 수선이 들어가야죠. 어느 방향이든 제곱의 차는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지? 이걸 너희들이 어디서 사용했었느냐 라고 가는다면 이런 그림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중3 때 나왔던 그림인데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길이는 상관없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안 나기만 하면 돼요. 이랬을 때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잘 봐. 제곱 마이너 제곱은 제곱 마이너 제곱과 같겠죠. 제곱의 차 같은 거니까.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는 제곱 마이너 제곱은 제곱 마이너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제곱의 차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나?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다고요. 제곱의 차가 같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다시 가볼까? 제곱의 차는 제곱의 차랑 같고 제곱의 차랑 같아요. 이해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곱의 차가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2 때 니들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제곱의 합이 같다고 외웠었어요.